만에 배달됩니다. 와우킥 N에서 만나요. 2016 투자 전략 저희가 특집으로 또 마련한 시간입니다. 오늘은요, 또 한번 꼭 매셔보고 싶었던 분이었습니다. 전 KB증권 김진 프랍 트레이더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익히 많은 말씀 들어서 꼭 이렇게 모시고 싶었습니다. 주식시장의 열기가 그 어느 때보다 정말 뜨거운 한 해이지 않았습니까? 코스피의 상승률이 거의 주요국 증시 가운데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한 해였는데 기관의 자금을 운용해서 수익을 창출하는 프랍 트레이더로 오랜 시간 시장을 지켜보셨을 텐데 현재 시장 어떻게 보시는지, 내년 시장도 좋을 거라고 보시는지부터 궁금합니다. 일단 뭐 올해 제가 제일 많이 하고 다녔던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 15년 만에 불장이다. 근데 이런 이야기였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 돌이켜 생각을 해보면 한 2010년대 이후부터는 제대로 된 장이 코로나 시절 그걸 빼면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왜 그랬나 생각을 해보면 이제 뭐 양지가 있으면 음지가 있는 것처럼 2010년대 중국의 경제 발전 덕분에 우리나라 시장이 너무 좋았습니다만 이제 반대로 중국이 우리나라를 추격하면서 그 반작용으로 우리나라가 또 힘들었던 부분도 있었던 것 같고, 그 과정에서 각각의 산업들이 그 산업의 포지션에서 경쟁력들을 막 잃어가는 그런 일들도 있었고, 또 뭐 어떤 산업이라고 지칭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만 좀 한 산업의 과도한 투자가 국가 전체로 이루어지면서 이제 반작용으로 나타났던 것 같고, 그래서 실제로 2010년대 이후로 보면 시장이 좋았던 적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어찌됐던 글로벌하게는 AI 투자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상황에서 내부적으로만 보면 뭐 많은 분들께서는 다르게 평가를 하시겠습니다만 저 개인적으로는 부동산 중심의 재테크 시장이 주식 채권의 이 금융시장 중심으로 재테크 시장의 구조적인 개편이 옮겨지면서 이런 외적 요인하고 내적 요인이 이렇게 합쳐지면서 정말 15년 만에 불장이 나타난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랍 트레이드 현역 시절을 한참 할 때가 2010년대였는데 네. 그때 우리나라 시장 많이 안 했거든요. 네. 해외 투자를 해외 중심으로 많이 하셨군요. 네. 해외 투자를 거의 그쪽에만 집중을 해서 투자를 했었던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는 현역에서 은퇴한 상황입니다만 기본적인 관점이 최소한 절반 이상 정도는, 그러니까 전체 뭐 계좌면 계좌, 뭐 펀드면 펀드, 이 전체 한 절반 정도는 한국장에 투자를 해도 충분할 만한 장이었다라는 관점을 가질 수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게 일시적이냐 아니냐, 또 앞으로 많은 분들께서 또 많은 이야기를 하시겠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구조적으로 뚜렷한 상승 요인이 내적으로 그리고 외적으로 이렇게 분명히 존재하고, 이 상승 요인 때문에 주도주라는 컨셉 자체도 분명하기 때문에 이 구조가 변하기 전까지는 뭐 계속해서 15년 만에 불장이 뭐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어질 수 있지 않냐라는 관점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 만에 불이 붙은 이 불꽃이 쉽게 꺼지진 않을 것 같다라는 말로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20여 년간 프랍 트레이더로 우리 또 김진 전 프랍 데스크 총괄님은 한 번도 2022년 딱 한 해를 제외하고 손해를 보신 적이 없다고 해요. 이렇게 투자 잘하시는 분들 뵈면은 꼭 투자 원칙이 있냐고 저는 항상 질문을 드리곤 하거든요. 네. 어떤 투자 원칙을 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주식 투자라는 거는 그냥 막 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냥 크게는 세 단계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네. 현 상황에서 내가 주식 투자를 얼마나 열심히 할 것이냐, 이거를 결정하는 이제 소위 얘기하는 자산 배분의 단계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엔 그럼 뭐 사지? 이걸 결정하는 포트폴리오의 과정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그럼 지금이라도 사야 돼? 얼마에 팔아야 돼? 이걸 네. 이야기하는 이제 트레이딩의 요 단계,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요. 많은 우리나라 주식 투자자 분들께서 보시면 항상 저에게도 뭘 사야 돼? 지금이라도 사? 이렇게 무슨 얘기냐면 포트폴리오나 트레이딩 관점, 요 단계에 집중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하지만 과거에 이제 이런 이 세 단계에 대해서 실제로 어떤 영향이, 어떤 요소가 가장 큰 영향인가, 이런 연구들은 진짜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연구들을 실질적으로 해보게 되면 결국은 주식 투자를 열심히 해야 돼? 요거를 결정하는 자산 배분의 단계가 전체 계좌 수익의 성공의 한 80% 정도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그 밑그림 그리는 자산 배분이. 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저는 주식을 지금 열심히 해야 돼?
아니면 열심히 하지 말아야 돼? 이걸 결정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프랍 트레이더가 원래 되게 이제 오래 못하는 직업이거든요. 근데 제가 20년 동안 운 좋게 잘리지 않고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결국은 그냥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프랍 트레이딩 부서라는 게 아무리 한 해 돈을 많이 벌어도 그 다음에 손실을 많이 내면 집에 가야 되거든요. 이제 그런 일들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한 21년 정도 프랍 트레이더를 하면서 손실을 딱 한 해만 봤었고 그 과정에는 뭐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금융위기도 있었고 네. 유럽 재정위기 뭐 이런 어마무시한 위기도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손실을 내지 않았던 이유는 너무나 간단하거든요. 그냥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를 잘하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건 너무 멋진 말인 것 같고요. 그냥 주식을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극단적으로 주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버텨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그렇습니다. 시장이 아주 많이 이제 뭐 매크로의 법칙을 이용한다거나 밸류에이션의 법칙을 이용한다거나 이렇게 여러 가지 투자 방법들이 이렇게 존재를 하죠. 근데 저는 이런 것 같아요. 그냥 시장에 뭔가 매크로 사이클을 이끌어가는 주도주가 있고 그 주도주를 중심으로 해서 시장이 좋으면 그때 이제 열심히 투자를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이 그런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구간이라고 하면 이게 사실 어떤 선수가 와도 주식 투자에서 수익 내기 쉽지 않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투자자가 결정해야 되는 가장 핵심적인 거는 지금 주도주가 있느냐? 그럼 시장이 좋느냐? 그냥 이것만 결정해서 그냥 그거에 따라서 그 결정에 따라서 너무 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ETF를 가지고 투자를 해도 수익이 충분히 나거든요. 그냥 그런 식으로 하고 많은 분들께서 생각하시는 네. 이 주식을 얼마에 사야지? 얼마에 팔아야지? 이거는 의외로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우선순위부터 말씀을 해주셨네요. 어떻게 자산 배분을 할지, 어떤 기업을 살지, 어떤 종목을 매수를 어떤 가격대에 할지 여부 세 가지 요건을 말씀해 주셨는데 워낙 달리는 말에 올라타라라는 증시 격언이 있듯이 주도주에 투자하는 추세 추종 매매 전략을 구사하시는 걸로 아주 유명하십니다. 내년 시장을 움직일 큰 흐름, 반도체가 될까요? 어떤 업종 주목하고 계세요? 일단 주도주라는 게 있잖아요. 사실 교과서에 있는 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 분들이 이렇게 막 갖다 쓰시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 주도주라는 기본적인 관점이 시장 사이클 전체를 지배하는 그런 산업의 구조 속에서 나오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냥 일정 기간 동안 단순히 가장 많이 올랐다고 그것이 주도주가 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주도주는 대부분 다 대형주에서 나온다라고 생각하고 사이클 전체를 관통하기 때문에 사실상으로는 그 주도주의 사이클은 굉장히 좀 긴 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제가 첫 번째 질문하셨을 때 제가 답을 말씀 한번 드렸었는데 우리 시장은 지금은 상승 논리가 크게는 두 개의 축으로 움직이는 것 같거든요. 첫 번째는 뭐 너무나도 당연하게 글로벌 AI 투자와 연관되어 있는 상승 논리가 하나 있는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는 말씀드렸던 대로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옮겨가는 자산시장 구조 개편 같은 상승 논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논리 자체 두 개는 아직 바뀌지 않았다고 보고 네. 그러면 2026년도 새로운 주도주 의미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주도주가 그 주도주가 계속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 주도주가 만약에 종료된다? 그럼 시장이 끝나는 거라고 생각하는 게 더 맞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산시장의 구조 개편, 여기에다가 이제 글로벌 AI 투자 역시나 계속해서 화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가운데 그렇다면 지금 시장에서 단기 트레이딩 매매 전략이 좋을까요? 아니면 ETF라든지 이제 주도주 길게 두고 긴 호흡으로 가는 게 현명할까요? 일단 우리나라 분들이 이게 단기 트레이딩에 굉장히 익숙한 이유는 우리나라 투자자분들을 이렇게 평가절하할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15년 동안 시장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좋은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바이앤홀드를 할 만한 그런 시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근데 시장이 안 좋은 상황에서도 뭔가 주식 투자를 해서 계속해서 수익을 내야 된다라고 하면 그럼 결국은 단기 트레이딩 방법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제가 생각할 때 뭐 제가 능력이 부족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이라는 게 저 개인적으로는 주식 투자할 때 가장 어려운 방법이고 성공 가능성도 그렇게 높은 방법이라고 생각되지는 않습니다. 예, 실제로 이제 프랍 트레이더에 부서에 있으면 수많은 단기 트레이더들이 있거든요. 네. 여러 가지 스타일로 존재를 하기 때문에. 네. 근데 제가 그동안 20몇 년간 지켜봤습니다만 단기 트레이딩을 주 전략으로 하는 프랍 트레이더가 가장 생명력이
아쉽게도 짧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단기 트레이딩을 지금 해야 되는 구간이라고 만약에 판단하신다면 그렇다면 이거는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은 구간이라고 생각하시고 네. 차라리 주식 많이 하지 마시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뭔가 좀 좋아 보이는데 그런 데를 가서 투자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간만에 15년 만에 이제 우리나라 시장 불장 왔는데 네. 굳이 단기 트레이딩으로 해야 될까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5년 만에 불꽃이 튀고 있다. 긴 호흡으로 가도 충분하다라는 말씀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2026년 이제 적토마 병원년 투자에 있어서 금융시장 가장 큰 변수라고 하면 어떤 것들을 꼽을 수 있을지 위기와 기회 요인 좀 같이 언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네, 앞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의 상승 논리 중에 이제 외부적으로는 결국은 글로벌 AI 랠리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하반기부터 이제 AI 거품론이다, 뭐 AI 투자 회의론이다 그러면서 조금씩 삐걱거리고 있고 막 이렇게 일시적으로 흔들거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이 AI 투자 랠리가 끝나면 우리 시장에도 지대한 영향을 받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도 가장 핵심적으로 체크해봐야 되는 부분은 뭐 거품이던 투자 회의론이던 결국은 이 AI 투자 랠리가 끝나는 게 우리 시장 입장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게 끝나지 않는다고 하면 계속해서 주식시장이 좋을 거기 때문에 주식시장으로 들어오는 유동성의 유입은 지속될 거고 그러면 부동산에서 주식으로 옮겨가는 자산 구조는 계속해서 유지될 가능성이 그러네요. 있다라고 보고 싶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이제 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왈가왈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런 거는 그냥 리서치 센터에 계신 분들께 맡기고 투자자들이 이 거대한 담론에 자기의 의사결정을 내려서 이걸로 미리 선제적으로 포지션을 취하는 것은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하나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건요. 내년에도 계속해서 이 AI 버블을 가지고 뭔가의 소음이 휘날릴 텐데 지금까지 보면 이렇게 거대한 담론이라는 AI 버블이 나온 것 치고 시장의 조정폭은 크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무섭도록 많이 빠진다 시장이. 그러면 기회다가 아니라 그러면 정말 AI 버블에 대한 위험이 커지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 조금 세부적으로만 말씀을 드려보면 그러면 AI 관련한 주식들을 그냥 하나 사놓고 있으면 되는 거 아닐까는 아닌 것 같아요. 이게 작년부터 보게 되면 기술의 발전 방향에 따라서 중요한 종목들의 흐름들이 조금씩 바뀌는 것 같거든요. 네. 그 전까지는 뭐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빅테크들이 우선이었다고 하면 올해 같은 2025년 같은 경우에는 투자 쪽, 추론 쪽의 투자가 커지면서 오히려 하반기부터는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가 더 큰 수혜를 받았었단 말이죠. 근데 이 부분만 좀 감안을 하셔서 전체적으로 AI 투자가 꺾이느냐 안 꺾이느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그 다음에는 지금 기술의 방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올해는 또 AI 투자가 이제 학습에서 추론으로 옮겨 붙었으니까 네. 그런 방향성과 더불어서 AI 버블론이 어떻게 좀 뉴스가 흘러가는지 여부, 자산 구조 개편이 좀 지속되는지 여부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KB증권 김진 프랍데스크 총괄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